대가리랑요 입이요 반미하고 있으면 몸뚱아리도 반미를 해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김명은 TV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바쁩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쁘고 가장 힘있고 가장 멋진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진핑에게 항복 문서까지 받아낸 트럼프의 무서운 중동 세판짜기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안보 지형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냉혹한 비즈니스형 전략가에 의해서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베이징 방문이다라는 거대한 외교 무대를 마친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 땅을 밟음과 동시에 재가동한 것은 뭐냐? 아시아를 넘어서요, 중동의 패권을 완벽하게 쥐고 흔들겠다, 힘에 의한 평화 시나리오다라는 거죠. 이란 전쟁 재개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와 공격에 대해서 다시 논의했다라는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지지 선언까지 받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이란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그러니까 빨리 협상장으로 나와가지고 머리 제대로 굴리고 주는 떡 제대로 받아 먹고 입 다물어. 왠지 삼성 노조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트럼프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로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17일 날 밝혔습니다. 와우, 다시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자, 대한민국 언론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전쟁 광이다, 네타냐후가 전쟁 광이다, 이따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뉴스를 보라라는 겁니다. 미국 보수 진영 그리고 폭스뉴스가 연일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국제 정세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타깃은요, 국제물류 동맥을 인질로 삼고 있는 테러의 심장 이란 것들 완벽한 굴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핵을 가졌을 때 핵을 쥐고 자신의 방어로만 쓰는 북한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핵을 쥔 이란은 반드시 핵을 터뜨린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부시려면 완벽히 부셔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 작전, 그리고 이것을 발판으로 시진핑의 멱살까지 쥐고 흔드는 트럼프의 무서운 글로벌 패권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베이징 체류 기간 내내 중국의 도청 해킹 가능성을 우려해가지고요, 물 한 모금, 음식 한 접시조차도 철저하게 차단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베이징에 가서 이란 손절까지 약속을 받아내고 왔죠. 그래서 호르무즈 인질로 잡고 있던 이 이란을요, 완벽히 모가지 꺾어 버렸습니다. 무서운 파괴력으로 초토화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냉혹한 전쟁의 실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픽 퓨리 작전 압도적인 승리, 개전 2주 만에 이미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중국이 인공호흡기 대주고 있었는데요, 중국마저도 손절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요, 전격적으로 단행한 에픽 퓨리, 국제안보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압도적인 공습이었다, 저는 평가합니다. 자, 이 에픽 퓨리 작전 쭉 한번 훑어보면요, 자,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마비시키려고 하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단 48시간 최후 통첩 남긴 채 무차별 폭격을 퍼붓습니다. 이란 전역의 전력망, 핵심 교량, 군사, 인프라 단 한 달 만에 완벽히 증발해버렸습니다. 하마네이를 비롯해가지고요, 군부 핵심 수뇌부 제거됐고요. 이란이다라는 국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초토화 상태에 직면했다라는 거. 더 이상 국제사회를 향해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없도록 지금 뼈마디를 분질러 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요, 군사력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트럼프식 패권 전략이다라는 거죠. 국가가 파멸 직전에 이르자 이란 황급히 평화 제안을 들고 나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안 받아줬습니다. 뭐라고 했냐? 완전 시래기 같은 제안이다라고 하면서 단칼에 거절해 버렸죠. 똥줄 땡깁니다. 이란. 이게 아니었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미국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폭스뉴스 간판 앵커 션 해니티와 트럼프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인내심 바닥났어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자, 20년간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영구히 포기하라. 굴욕적인 항복 문서에 사인하라라고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딜을 하겠지만 저들은 미쳤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 아니다라는 거죠. 이란 이 딜을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결여될 경우, 그러니까 핵 포기 이런 거 안 하고 자꾸 쌉소리 할 경우에 즉각적인 2차 군사 행동, 전력시설 초토화에 대해서 재개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좀 멋진 부분이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철저한 주종 관계에 대해서 이 보수 진영에 딱 못을 박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 진영, 와!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폭스뉴스도 트럼프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미국 이 같은 선상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약간 요렇게 왜냐면 미국의 민주당 진영에서도 이 트럼프 지금 판단할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네타냐후한테 당했다 이런 식으로 막 대한민국 좌파하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좌파들이요 윤석열 대통령 뭐 술주정하면서 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요지랄 하고 있죠. 요거랑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보수 진영은요 트럼프가 이스라엘과의 공조 속에서 미국이 완전한 통제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타임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공조,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내 지시를 따를 것이고 내가 끝내라고 할 때만 공격을 멈출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중동의 전쟁 속도를 미국 대통령의 쥐락, 펴락 완벽히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수 매체들도 그렇고요. 미국의 위대한 패권 복원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언론을 또 이렇게 잘 다룹니다. 이 무서운 중동의 군사적 승리는요 고스란히 아시아 패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만났죠. 시진핑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배경이 바로 어디에 있냐? 이란에 있다라는 거. 이란 전에 베네수엘라 원유 잠갔습니다. 이란의 원유 잠갔죠. 이 중국으로 가던 값싼 원유가 차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름 살 수 있어? 내가 전쟁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기름은 일단 무조건 미국으로 가. 베네수엘라에 그동안 싼 기름 사가지고 너네들 경제 발전 돌려오고 덤핑 물건들 막 전 세계에 뿌렸잖아. 이제는 안 될걸? 야,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 사.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죠. 미국 에너지 사면서 미국 보잉기도 한 200대 사. 그래서 이 시진핑이가 완벽히 무릎을 꿇고 깨갱하면서 아유 트형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트럼프가요 이란의 목을 부러뜨려 가지고요 뒷배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역시도 백기투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자, 회담장에서요 시진핑은 더 이상 이란에 군사 장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약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는데 동의한다까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 완벽히 이겼죠. 이재명 발발 떨고 있을 겁니다. 자, 이란 전쟁의 압도적인 파괴가요 결국 대중국 압박의 치명적인 한 수가 된 것이다 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 땅 밟기 전에 스텝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치고 이란 치고 오케이 간 거다라는 거죠. 이 트럼프의 큰 그림을요 박살내기 위해서 뭐 이스라엘 네타냐후한테 꿰어가지고 이란을 공격했다 이런 뭐 민주당 그쪽도 민주당 대한민국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국이 버티지 못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연쇄 구조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요 유약하게 끌려다녔던 중동 정세를 단 한 달 만에 무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두드러 맞아봐야 정신 차리는 인간들에게는 몽둥이를 들어야 되는 거죠. 미친 개는 뭐밖에 없다? 약이 몽둥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란과 중국 양대 축에 동시에 항복 문서를 들이대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의 전략이고 냉혹한 안보 현실이다라는 거죠. 미국 보수층이요 왜 이 폭격형 외교에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말뿐인 규탄, 모호한 외교적 수사 이제 집어쳐라. 결국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건 힘에 의한 평화다라는 것을 트럼프가 증명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새로 짠 이 무서운 질서 앞에 어설프게 줄다리기 하고 눈치 보는 외교했다가는 이재명 꼬라지 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요 이재명이 꼬라지 난다라는 것으로 학습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군사력만이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게 법이다라는 거고
자유진영의 대빵은 누가 뭐래도 미국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요. 반미 외치고 있는 대진년 뭐 이런 애들 운동화 보십시오. 뭐냐? 나이키 신고 있습니다. 손에는 아이폰 들고 있습니다. 대가리랑요 입이요 반미하고 있으면 몸뚱아리도 반미를 해야 되는데 대가리랑 입은요 반일 반미 선동하면서 몸뚱아리는 미제로 입히고 유튜브로 돈 벌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전 세계는 이 사람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희생을 했는지 깨닫게 될 거다. 역대 최고의 인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글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희생을 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김영현 TV였습니다.